자, 반갑습니다. 2024 가족이 답이다 저출산국보 1차 신인 현장 토크 사회를 맡은 정원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재롱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순부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순분입니다. 최윤영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영입니다. 황서윤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서윤입니다. 정정신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정심입니다. 박서정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서정입니다. 송인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인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 배재롱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숙제가 배재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공업수도 울산의 인구 전력 해결 희망에 대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수도인 울산은 현재 출산율이 0.81명으로 제약 수준입니다. 제약 수준. 70년도에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대거 유입되어 약 한때는 2015년 이전에는 110만 명까지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 남부에서 약 9만 명 출되는 걸 시작해서 약 10만 명이 부산을 들었습니다. 인구 측면과 사망률도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고령화의 그림자가 울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 50%, 절반이 아직 결혼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여기다 독립하지 않고 캥거루족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밑에 붙어서 있어서 아주 비관적입니다. 결혼 연령도 현재 남자가 34세, 여자가 31세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니까 자가를 못 갖다 어떤 것을 보였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현대 중공업하고 자동차가 교통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설계하고 연구소가 대거 서울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바람에 젊은 20대 친구들이 많이 서울로 경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따라서 20대의 비율이 대기업에 현재 2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옛날에 한 70%였는데 이제는 취업이 안 돼서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도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전부 다 하청 일자리에 근무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해서 다 도망을 가고 있다. 올해보다도 내일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0.81이라고 울산은 내일은 아마 0.7 정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보듯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일단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장을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혜택을 집을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게 아마 최고의 방법 같아요. 그 집을 산다는 어떤 시장을 가지고 꿀잼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결혼하고 출산은 내 집 마련에 낙초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둥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위해서는 대출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부가 한 30년 동안 그 대출 갚는다고 막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상환 기간도 인정하고 대폭 찾주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밖에도 뭐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혼할 수 있는 그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갖도록 그리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울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순부님 발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전국이 0.7이라고 합니다. 더하여 서울은 0.5라고 하고 부산은 0.66이라고 합니다. 울산도 0.81이고 이 수치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진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 집은 물론이고 이웃을 보면 집집마다 자녀 결혼 문제로 안달이고, 과거 같으면 손자 손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요즘은 손자 손녀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웃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문화 가정 지원입니다. 최근 울산을 보면 5개 구는 글로벌 시대임을 시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교실마다 다문화 학생이 혼재하는 문화시대입니다. 남성들은 물론이고 여성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가정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순탄한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국 적응 한글 교육, 정책 지원, 직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개선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제외하면 여성들의 노동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경력 단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결혼에 이어 출산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당연히 직업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임산부가 왕이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양질의 노동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복지기관, 시설 등의 여성들의 노동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또한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 적어도 저출산 문제를 조금씩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출산 생각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윤영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최윤영입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중구 태화릉루각은 처음입니다. 이런 특이한 분위기,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시민들과 함께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토크는 그 자체가 획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토크와 함께 해주시는 각계각층의 패널분들이 생각을 발표하여 공개하는 방식도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젊음의 도시였던 우리 울산 지역도 합계 출산율이 0.81로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웅촌 지역에는 춘해보건대학교가 있습니다. 작년 대학생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대학생 인구가 줄어드니 대학들이 존립을 위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출산율로 여실히 대변해 줍니다. 이미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가 벌써 한 20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는 합계 출산율이 0.31이라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수치라 충격입니다. 저출산 극복 운동은 3.1 운동과 버금갈 정도로 명분이 있는 운동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합계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진보니 보수니 갈라서서 난장판이 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푸는 때는 모든 해안을 짜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영이었습니다. 님, 저출산 극복 운동은 3.1 운동이다. 우리가 어쩌면 모객들을
머리에 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에 나가야 될 날이 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서윤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서윤입니다. 인구 절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주어져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을 보면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40대를 훌쩍 넘긴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발이 넓어 이리저리 다니며 어떻게 해서든 짝을 맞춰보려고 애를 써봐도 쉽지만은 않음을 느낍니다. 작년 우리나라 학대 출산율이 0.72입니다. 서울이 0.55, 부산이 0.66, 울산도 0.81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구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고령화 지역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 대부분이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주변을 보면 결혼 정년기 청년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 결혼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결혼해도 아기 갖는 것에 의무감 같은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자녀 결혼 소식을 전해 들으면 모두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이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짝만 찾아오면 된다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양성평등과 인권 문제로 가장 중심이 서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결혼을 보며 집안을 본다든가 인물을 본다든가 하면서 외부의 간섭으로 잡음이 있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결혼의 문제는 당사자의 선택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수준입니다. 그들의 선택한 결혼은 가족은 물론 이웃들 모두가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서윤이었습니다. 네, 황서윤님의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부 정정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입고 먹는 것은 그때 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집은 지으려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는 다지지 않고 기둥, 저축에 우선을 두고 지붕,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보니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한 집 건너 한 집당 3, 4명, 많게는 5, 6명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정도 두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나 잘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이세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자 이제는 나만, 내 인생만 편하게 잘 살다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위의 친구들에게 서로 인사처럼 손녀, 손자를 봐주는 일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재산도 절대로 미리 주면 안 된다 등등.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자기가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 막상 결혼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 비용, 주택 마련, 자녀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 등등 첩첩산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50, 60대 세대들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핵폭탄도 모자라 쓰레기 포대도 쏘아 올리고
난리도 아닌데 우리의 2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년, 30년 뒤에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쩌면 북한의 핵폭탄보다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듯이 우리 스스로의 교육 프로그램이랑 자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봐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심이었습니다. 신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과 미래, 우리 미래가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서정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문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서정입니다. 오늘 우리 패널들은 저출산 극복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심각한 인구 절벽 시대, 인구 재앙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그 누구도 인구 소멸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소멸을 예상하고를 발표하고자 합니다만 이를 약간 바꾸어서 인구 소멸을 막으려면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까지만 해도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 중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통계에서 절반이 넘는 115개 지역이 소멸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2050년이 되면 전국 시군구는 모두 소멸 위험에 처한다는 불안한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멀리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자녀들을 보면 결혼은 하지만 아기 낳는 것도 선호하지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거의 핑크족이 되어 개인의 행복에 치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에 모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세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출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둔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체들도 들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선언하고 실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선택의 문제이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젊은 세대들이 의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양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청년들이 정년기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한 서너 정도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각 의무들이 있듯이 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출산의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출산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경우에는 높은 독신세를 부과하여 나라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억압당한다는 기분을 가져 반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사회주의 국가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위태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센 강제 조항들을 신설하여 시급히 보급해야 합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말은 한 국가가 소멸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모두 내 일이 아니라고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가, 사회, 시민단체, 개인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 증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인양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타로협회 차테라피 강사 송인향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패널님들이 현실성 있는 발표에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저출산의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제보보고합니다. 첫째,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문제입니다. 높은 주거 비용, 교육비, 양육비 등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큰 경제적 부담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5란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집값이 매우 높아 젊은 부부가 자녀를 가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둘째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감과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셋째는 일과 삶의 균형 문제입니다.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으로 인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모두가 일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끝으로 문화적 의식 변화의 문제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커리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의식의 변화가 급속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양이었습니다. 네, 송인양님의 집집마다 아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인구 토크 진행은 울산학사모 저출산 극복 인구전략팀에서 주관하고 울산 강익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분의 발표를 마치고